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새벽에 정말 큰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더라도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요. 특히 바닥 라인이라고 하는 3,000원 라인까지 거의 근접했었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또한 심리적 지지선인 100K가 깨지고 난 이후에는 조그만 충격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신고가 경신 후 정상적인 매도 차익을 위한 조정의 한계치까지 거의 다가왔었죠. 이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유는 여기가 깨지면은 그때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다는 관점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죠. 분명히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도 그 기대가 무너질까봐 무서운 거죠. 아직까지 제 관점은 여전히 터널 끝으로 가고 있다. 이제 곧 터널 밖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겠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 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그 관점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잘 생존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근거와 논리들 그런 부분들이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함께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는 나름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제 관점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관점을 수정해 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때문인데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물론 걱정은 해결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을 고민할 때입니다. 그 고민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새벽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0월 FOMC에 있었던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었고요. 앱스타인 관련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 증시와 이 코인 시장에 냉각을 가져오게 했던 AI 거품 논란, 여기에다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저하,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AI 거품에 대한 걱정이 조금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주식시장은 물론 암호화폐 시장도 아주 살짝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준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최근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늘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정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비트코인 말씀드리면요. 지금 살짝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요. 장기 홀더들의 대량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고가 경신 이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로 인한 조정, 이 비율을 봤을 때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조정의 범주 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은 이만큼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라인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셔라. 패닉을 하지 마셔라는 말씀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 관점이 깨지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보시면 3,000원 라인은 바닥 라인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 3,000원 라인으로 돌아오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것 또한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관점이 깨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좋았기 때문에 시간에 5% 급등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거품 논란이 약간 사그라졌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패드워치의 12월에 있을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이 예측치를 보면요. 동결이 지난번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약간 높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예측보다 2배 가까이 되죠. 2배가 넘죠.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대 동결은 50대 49 아주 근소한 차이로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 차이가 났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던, 날짜로는 오늘이죠. 자,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던 FOMC 회의록 때문이었습니다. 자, 대부분 지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략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막상 회의록이 공개되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10월 30일 연준 의장의 연설과 오늘 이 회의록 이 내용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요. 자, 아무래도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극단적인 표현은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의견이 다소 충돌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또한 완만히 하락 중이다. 약간 이런 부드러운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리고 12월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없다.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회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이날 회의 참가자들의 다수가 금리를 동결하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낮게 보았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번 회의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회의를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unchanged, 금리를 유지하는 쪽이다, 이런 얘기죠. 현재 그들의 경제적인 관점을 토대로 봤을 때 그래서 회의 참석자들이 금리를 동결하는 쪽이 의견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좀 약해졌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할 때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약간씩 느리지만 약간씩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회의록을 보면요. 스톨드해서 정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실 때나 돌아오실 때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는 거 하고 아예 꽉 막혀서 정체돼서 못 가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죠. 조금이라도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면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아예 꽉 막힌 이렇게 전체된 상황에서는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또 꺾어놨고요. 하지만 긴축을 종료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표로 금리 기대감은 꺾이긴 했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때 회의록은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FOMC 회의 있고 난 다음에 3주 후에 공개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생각하는 것과 지금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의록 공개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긴 했지만요. 3주 전과 지금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TJ 잔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TJ 잔고는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여러분들 주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TJ는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한 운영 계좌고요.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의 계좌라고 하면 똑같은 게요. 미국 행정부도 살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세금을 걷고 이런 것들이 그 계좌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나라 살림을 위해서 돈을 쓰면 여기서 또 돈이 빠져나가고요. 이러한 계좌를 TJ 계좌라고 합니다. 우리 계좌는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많은 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이 TJ 잔고는 없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다는 것은 세금이나 채권 발행을 해서 돈을 많이 걷어들이긴 했는데 쓰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고요. 물론 임의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최근 이렇게 가파르게 잔고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셧다운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빼고 제대로 돈을 못 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출을 해서 잔고를 줄이게 되면 이 돈이 시중에 풀려서 단기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것들이 주식시장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살짝 반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TJ 잔고의 적정 수준은 5천에서 7천억 달러 한 이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이 구간 범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에 비하면 너무 쌓여 있죠. 이제 셧다운이 어쨌든 1월 30일까지 어쨌든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 1월
30일부터는 다시 그 전에 예산안에 대한 확정이 안 되면 또 셧다운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셧다운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돈을 빼놓고는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TJ 잔고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가 잔고가 꺾여지는 거를 가지고 TJ 잔고가 줄어드니까 이제 유동성이 확대된다라고 보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의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맞춰져야 확실하게 유동성이 풀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꺾였다고 이제부터 유동성 증가가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만큼 쓸 돈이 많으니 있으니까 나중에 쓰게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쓸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거고요. 그렇다고 아내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내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임시 예산안, CR 임시 예산안 통과가 돼서 어쨌든 셧다운이 1월 30일까지는 종료가 되었지만요. 그 이후에 기타 다른 지출 예산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이 TJ 잔고가 얼마나 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확실하게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 풀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쓸 때는 화끈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되었다.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FOMC 회의록 공개에 따른 실망도 있지만요, 3주 전의 일이다, 지금은 또 달라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3주 전에 회의했을 때 그 당시 의견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없고요. 앞으로 남은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있죠. 그런 발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이 최저점일 때 막판 뒤집기가 나온다면 정말 더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나올 수가 있죠. AI 거품 논란도 엄청 금방 거품 터질 것처럼, 지난 IT 거품이 터질 때처럼 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쨌든 AI 거품 우려는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미 증시 그래서 간만에 좀 반등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도 살짝 반등은 했지만 이게 본격적인 반등이다기보다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분위기가 약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바닥 근처에 왔고 이제 곧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제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세계말적 분위기에 틈타서 2021년도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2021년도 불장이 끝났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짤들도 돌아다니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하지만 이번에 시즌 종료를 주장했던 측의 근거 중에 하나가 52평선이 202평선을 교체해서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근거는 오히려 시즌 종료가 아니라는 근거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52평선이 202평선을 이렇게 하방 이탈을 한, 여기가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52평선이 202평선을 하방 이탈한 이곳이 데드크로스죠. 그리고 나서 또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매번 그러한 패턴들이 발견되었었고요. 지금 또한 52평선이 202평선을 하방 이탈한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또다시 이러한 상승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데드크로스가 맞냐, 데스크로스가 맞냐? 보통 쓸 땐 이렇게 쓰죠. 발음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데스크로스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데드크로스라고 발음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거나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진짜 정말 시장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정보면이나 그런 분석하는 부분이나 빠르겠죠. 제가 먼저 나가놓고 여러분들께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제 여기까지 가면 나갈 겁니다. 그때 같이 나가시죠. 렛츠고 하시죠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렛츠고 인이 됐든 아웃이 됐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나갈 때가 아니라는 점, 나갈 때 되면 제가 사인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신호를 드리겠지만요.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더 빠르고
더 확실한 신호를 받으시려면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래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 만들고 뭐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은 최소 몇 시간은 그냥 지나간 후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늦을 수가 있겠죠.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그런 신호들 받을 수 있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고요.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셔서 문자로 조용히 신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과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 방법은요, 영상 뒷부분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패턴과 비슷한 모양이 또 반복될 것 같다라는 게 또 제 관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이번에 이렇게 바닥 라인까지 온 다음엔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테스트 겸 또 중간에 자, 이렇게 올랐을 때 약한 손들 털고 나가는 물량들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약한 손들 다 털리고 나면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때 지난번처럼 자, 어느 정도 반등이 이후 다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느 정도 나올지 자, 이 부분은 이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크게 보면은 제 관점은 이렇고요. 그래서 매도의 시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이때 전부 또는 일부, 이때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오히려 또 이런 데서 또 매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리플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도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닉셈을 하지 마시고 여유 되시는 분은 이 3,000원 바닥 라인에서 또다시 수량을 늘리시면 되고요.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버티기만 해도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놓고 저한테 최종 매도라든지 매집 신청만 해놓으시고요. 리플은 더 이상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놓으시고요. 신경 끊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단타하시면서 시름과 걱정을 날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죠. 자, 욕심만 줄이면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 매매 타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100일의 기적 31차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매도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종목 공개는 매도된 이후에 제가 수익 인증과 함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100일의 기적 사기 이제 공식 일정 이틀 남았고요. 큰 사고 없이 어제까지 무사히 잘 진행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조금 손절 난 거 빼놓고는 안전하게 수익 잘 보고 있고요. 어제 영상으로 제가 100일의 기적 안내를 조금 더 드리면요. 자, 보시면 8시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10분쯤에 매수 매도 손절가 처음 매도가가 243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목표가까지 살짝 못 미치면서 자, 아쉽게도 매도를 못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한참을 횡보를 하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때 제가 매도가 변경을 해드렸고요. 자, 그때가 오후 2시 3분 정도였습니다. 이
시간쯤이었고요. 매도가를 234원으로 변경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자, 매도가를 더 낮출까? 자, 바로 매도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요. 일단은 홀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6시 조금 지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변경된 목표가까지 도달하고 저희는 9.3%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자, 그리고 중요한 공지사항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짧은 영상 잠깐 보시면요. 백일의 기적 29일차 종목으로 원래 커넥트 추천드렸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로 243원 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살짝 터치를 못하고 다시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간이 9시 21분밖에 안 됐죠.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또 시장 상황이 어제처럼 갑자기 또 냉각이 된다면 중간에 매도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지 잘 보시고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커넥트 매수가로 214원, 손절가는 207원 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243원입니다. 자, 보시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고가가 262원이었죠. 그것보다도 한참 아래, 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 라인 조금 근처로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13% 넘는 수익률인데요. 자, 이 정도만 나와도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API 3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해야 되고요. 9시 조금 넘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영상 짧게 만들어서 타점 잡은 거 말씀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0시 좀 넘었을 때 제가 또 촬영을 했습니다. 원래 커넥트가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죠. 보시면 비슷한 구간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낸다면 지난번처럼 자,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를 하면은 여기까지 터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진다면, 힘이 빠진다면 다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돌파 여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매도가를 이 가격 구간으로 변동해서 매도하고 나올지 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목표가 돌파 여부를 보든지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2분이죠. 빠르면 점심 식사 전에.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제가 한두 시쯤에 영상 촬영하면서 그때 직접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아까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그 해당 부분만 잠깐 보시면요. 자, 이때 시간이 1시 16분이죠. 자, 이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보시면요. 올라가면서 약간 힘겨루기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자, 현재 시장 분위기 약간은 힘을 못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곧 매도가 결정해서 중간 매도하고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목표가로 새로 잡아드린 게 여기입니다. 자, 결국은 자, 여기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저희는 9.3% 수익 보고 나왔고요. 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 제가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243원 원래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조금만 더 참을 거라는 또 아쉬움이 생기네요. 자,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편안하게 매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은 자, 이때 매도를 못했던 거 너무나 후회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목표가까지 지금 여유 있게 돌파를 하면서 그냥 있었어도 매도는 되었겠다. 자, 혹시 제가 목표가 변경을 해드렸던 거 못 보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금 매도가 되셨겠죠. 자, 어쨌든 자, 이거 조금은 아쉽지만 자, 이런 걸로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자, 제가 종목 선정을 나름 좀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상황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두 번째죠. 자, 어쨌든 오늘 발빠른 대응이
빛을 보였지만 그보다도 정보 선정이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분명히 이게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이쪽 가격대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실 텐데요. 어쨌든 제가 하루 더 진행을 하니까요. 백일의 기적은 31일차까지 이제 공식 일정이 남았습니다. 원래 자, 잠깐 보시면요. 목표가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늦었으니까 이걸로 마감하고요. 여기 써놨죠. 그리고 4기는 저희 31일차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30일차 때 뵙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좀 더 기다려 본다면 원 목표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써놨죠.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19일 29일차 월렛 커넥트까지 9.3% 수익 보고 자, 오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며칠 전에 손실 한번 난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저와 함께 안전하게 단타하실 분 백일의 기적이 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A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A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